안녕하세요, 키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미국 남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자유로운 나라. 개인적으로 저는 미국 남자 되게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 미국 남자들한테 쓰여진 코르셋이 너무 심해. 이 미국 남자들은 자기가 게이가 아님을, 성소수자가 아님을 평생을 막 증명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성소수자가 아니라는데 그거를 증명을 해야 된다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 삶이. 제가 미국에 대해서는 좀 아는 게 제 친가 친척들이 거의 다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남자랑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살고 있는 친척들도 있고 사촌들도 거의 다 미국 남자랑 결혼했고 이래가지고 보고 들은 게 많아요. 미국 남자 생각하면 어때요? 몸이 좋은 남자들이 정말 많죠. 헬스장에 가서 사는 짐 랩들이 정말 많아요. 이 사람들이 왜 근육질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혈안을까요? 왜 이렇게 상체 운동에 집착을 할까? 남자다워야 하기 때문에.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남자들의 그 경쟁 세계가 있잖아요. 이 여자의 세계와 달라. 되게 거친 그런 그들만의 세계가 있대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멸치형, 마르고 깡마른 멸치형의 몸매, 아니면 물렁살이 많은 비만, 전혀 운동하지 않은 몸매, 이러면 무시를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양인 남자가, 이 호리호리한 그 동양인 남자가 어학연수를 갔어, 미국에 갔어, 이러면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동양 남자라도 김종국 씨 아시죠? 그렇게 몸이 좋고 막 몸이 화가 났어, 우락부락해, 이러면 리스펙을 받아요. 존중을 받는단 말이야. 대하는 게 달라집니다. 여자들이 대하는 그 태도도 달라져요. 동양 남자라고 전부 다 무시를 당하는 게 아니라니까. 남자가 몸이 좋잖아? 그러면 서양 여자도 완전 홀딱 반해요. 그리고 되게 신기했던 게 미국에는 남자애들이 무채색밖에 안 입어요. 막 남자가 핑크색, 노란색 이런 걸 입잖아요? 대번에 게이로 봐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진짜 제 스타일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쟤 너무 귀엽다 이러면서 친구한테 Oh my god, look at him. He looks so cute.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그 남자를 딱 보더니 well, I think he's a gay. 이러는 거예요. How come? How do you know that? 어떤 근거로 걔가 게이냐? 생긴 거 봐라. 완전 내 취향이다. 이렇게 딱 했더니 걔 핑크 입었잖아. 분홍색 입었잖아. 100% 게이일 것이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놀랬거든요. 그런 게 있어? 이러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남자색, 여자색 따로 있었잖아요. 남자색은 어때? 파란색, 초록색, 뭐 고동색, 남색, 뭐 까만색, 회색 이런 거잖아요. 여자색은 뭐야? 노란색, 핑크색, 막 이런 색깔, 오렌지색, 알록달록. 여자는 모든 아름다운 그 알록달록한 색채를 다 입을 수 있어. 기억나죠? 근데 이 미국에서는 지금도 성인이 된 후에도 남자만 입을 수 있는 색이 정해져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미국이 되게 자유로운 것 같으면서도 되게 보수적이야. 그리고 신기한 게 미국은 혼자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해요. 이게 뭐냐면 커플이어야만 해. 꼭 남자는 여자를 사귀어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사귀어야 돼. 아니면 같은 성이라도 사귀어야 돼. 사귀는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 되는 거야. 만약에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이 1년 이상 혼자 지냈다 이러면은 주변에서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사회성에 문제가 있다. 이 사람이 사람 성격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 이 미국에 있는 친척들을 만날 때마다 얘네들이 맨날 물어봐요. 너 보이프렌드 있어? 너 사귀는 사람 있어? 행아웃하는 사람 있어? 라고 계속 물어요. 그래서 그때 한참 남자들 관심이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되게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는 그런 표정으로 날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없다고 그랬거든. 그리고 나서 되게 조심스럽게 너 혹시 성소수자야? 라고 묻는 거예요. 아니 연애를 좀 쉴 수도 있지. 이게 사람이 피곤해서 이게 사람한테 막 질려가지고 아무도 안 만나고 싶은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성소수자로 막 몰고 가는 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Mind your business. It's not your business. It's not. 이랬더니 입을 다물더라고요. 얘네가 개인 사생활 되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 일이니까 상관하지 마, 간섭하지 마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리면은 거기서 선을 넘지 않아요. He looks so cute. 그리고 미국은 내향인들이 살기가 되게 부끄러운 사람들, 막 되게 수줍은 사람들이 살기 힘든 나라인 것 같아요. 항상 outgoing 해야 되고 happy vibe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항상 친구들과 어울려서 자기가 사회 부적응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 모임이 정말 많아요. 네트워킹이 미국 드라마 이런 데 보면은 친구의 홈파티에 초대돼가지고 가고 막 그러잖아요. 파티가 정말 많잖아. 그래서 그 친구의 모임에 가서 다른 친구를 사귀고 이 사람들이 인맥이 되고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중간에 아는 사람을 끼고 만나기 때문에 신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나 이 사람이랑 친해. 이 사람이 친구야?
그래? 그러면 나도 믿을 수 있겠네? 오케이, 너도 내 친구. 이런 식으로 인맥을 넓혀가는 거죠. 근데 저처럼 친척이 미국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면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친구를 만들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뭐 학교를 통해서 친구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학교가 아니야. 그냥 생판 몰라. 국제 결혼을 해서 그냥 와서 혼자 살아, 덩그러니. 그러면 진짜 힘들 수 있어요. 그럴 땐 남편의 친구, 그 친구의 친구 이런 식으로 해서 인맥을 넓혀가는 수밖에 없어요. 혼자 미국에 뚝 떨어졌을 때도 남자친구를 사귀면 돼. 이 남자친구를 현지 남자친구를 사귄다 이러면 현지인, 토착민이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이미 형성해놓은 인맥들, 네트워크가 있을 거야. 그걸 쏙 빨아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근데 일단 이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계속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이 내향인들은 힘들겠죠. 그래서 내향인들한테는 미국은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적당한 나라가 아닌 것 같아. 차라리 일본이 적당하고 한국이 적당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친절해요. 친절하고 상냥하고 누가 막 힘들어해. 어떤 여자가 캐리어를 날라야 돼. 캐리어를 낑낑낑낑 거리면서 막 옮기고 있어. 이러면은 바로 먼저 물어봐요. Can I help you? You need help? 근데 유럽인 경우에는 내가 먼저 상대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되게 차갑다고 느낄 수 있겠죠. 근데 미국은 도와줘요. 기본적으로 남들한테 관심이 굉장히 많아. 아,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식 애교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막 짧은 혀소리 이런 거 있잖아요. 뭐뭐 했더. 이걸 영어도 I did it.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Can I do that?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디 정신이 아픈 애인 줄 알아요. 모자란 사람인 줄 알아. 그래서 되게 친절하게 천천히 영어를 말해줄 거예요. 근데 본인 아픈 사람인 줄 알 거라니까. I did it. 귀여워서 그런 게 아니야, 본인이. 이 애교란 게 유아태행적인 그런 행동이거든요. 되게 기이해. 다 큰 성인이 어린이, 애기인 척을 하는 거잖아. 뭐 자기 남자친구나 자기 가족한테 하는 거 오케이, 이해를 하겠어. 그것까진 괜찮지. 근데 일상 언어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 애기 말투를 쓰고 애교를 부린다는 거는 글쎄, 뭐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통용이 돼요. 근데 해외에서는 어느 나라,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거를 용납할 수 있는, 받아줄 수 있는 나라가 없어. 이렇게 애기 목소리를 내는 나라는 일본, 한국이 두 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매력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다, 매력적인 여자로 보이고 싶다 이러면은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의견을 피력을 하는 거. 또박또박 말을 하는 거. 이런 걸 굉장히 섹시하게 생각하고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감 있게 말하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거. He looks so cute. 친구를 사귀어도 거의 막 어렸을 때부터 한 10년째 알고 있는 그런 친구들? 우정을 되게 오랫동안 유지해온, 그냥 우리말 속된 말로 불알친구라고 하죠. 이런 개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유대도 되게 끈끈해요. 가족처럼 도와주고 막 그래. Can I help you? You need help? 미국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자유로운 나라. 그러다 보니까 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개방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미국이 생각보다 되게 보수적이에요. 이게 집안마다 다르긴 해. 미국 드라마 보면 그거 나오지 않아요? 아빠가 딸내미 옷을 간섭을 해. 왜 이렇게 짧아? 입지 마. 그리고 딸내미가 남자친구가 생겼다 이러면 완전 전투태세에 들어가잖아요. 아버지들이. 그런 식으로 단속을 엄청 많이 한다니까. 되게 보수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약하고 총 쏘는 막 깽단의 그런 남자 만날 거 아니죠? 저는 한국 여성들이 미국에 유학을 가서 만날 수 있는 수준의 남자들, 중산층의 남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솔직히 미국은 주마다 성향이 좀 많이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텍사스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뭐 캘리포니아 이쪽에는 좀 개방적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성향이 달라. 그래서 싸잡아서 이렇다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미국의 보편적인 중산층 남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I did it. 이게 남자친구를 만나도 어디에서 만났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만약에 학교에서 만났어. 이러면 정말 정중하게 단계를 밟아가면서 진도를 천천히 나갑니다. 맨 처음에 데이트 신청을 해. 그리고 3-4번 데이트를 했어. 그 다음에 너 나의 여자친구가 되어줄래? 이거 합니다. 누가 안 한대? 진짜 해. 그리고 이걸 승낙을 하면은 이제 스킨십을 하는 거죠. 그때부터 손도 잡을 수 있고 뽀뽀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지. 근데 그 전에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되기 전에는 안 건드려요. 이렇게 천천히 알아가는 경우, 어렸을 때 학교에서 만난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렇다고. 미국 애들이 생각보다 순수해요. 순수한 사랑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막 알아가잖아. 어렸을 때부터 동네 친구야.
어렸을 때부터 같은 학교를 계속 다녔어. 그러다가 이제 만나고 결혼하고 라면 먹고 갈래? 그리고 진짜 보수적인 미국 남자는 부인이 결혼을 하고 나서 직장에 안 다녔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냥 가정주부로 눌러앉아서 아이를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수입이 많은 남자들의 경우겠지만 나 혼자 벌어서 충분히 너를 먹여 살릴 수 있는데 뭐하러 네가 나가서 그렇게 고생을 해? 뭐 요런 마인드겠지만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닐 경우 돈이 충분하지 않아. 그럴 경우에는 솔직히 집세도 엄청 비싸고 물가도 막 살인적이잖아요. 거기다 팁까지 줘야 돼. 어디 막 레스토랑 가면 팁을 막 줘야 돼. 너무 돈이 많이 나가. 삶이 너무 비싸단 말이야. 그래서 맞벌이가 필수긴 해요. 자유로운 나라. 그리고 미국은 언제든지 해고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직장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해고 30일 전에 통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일날 당신 해고에 나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잘렸어. 그러면은 직장에서 의료보험비를 내주는데 의료보험이 없으면 어떻게 돼?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못 가요. 아무리 아파도 병원에 못 가요. 시쳇말로 죽는 거야. 그냥 아파서 죽는 거지. 회사에서 내주는 의료보험이 해지가 되니까 이 베네핏이 사라지게 되는 거지.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맞벌이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남편이 해고가 된 경우 와이프가 먹여 살릴 수 있고 와이프가 해고된 경우 남편이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의 인슈런스가 되어주는 거죠. 보험이 되어주는 거지. 그래도 미국의 돈 있는 보수적인 집안은 여자가 나가서 회사 일하는 거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미국 애들은 결혼을 빨리 하는 편이에요. 여자애들이 결혼을 너무 하고 싶어하고 남자들은 결혼했다 이혼하면 재산 50% 뺏기잖아.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려고 버티긴 하는데 순수한 사랑으로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봐와서 첫사랑이랑 결혼한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 되게 결혼을 일찍 한다. 아니면 대학교 때 만났다. 눈이 맞았다. 그래서 막 서로 열렬하게 사랑을 하다가 바로 대학 졸업하자마자부터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사는 경우도 있고. He looks so cute. 근데 남자를 온라인에서 만났어. 틴더에서 만났어.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기본적으로 잠자리는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가 혼전 순결이다 이러면 틴더 하면 안 돼요. 가벼운 만남으로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로 애인을 찾으려고 자기의 반려자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가벼운 만남을 원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남자가 가벼운 만남을 원하는 경우에는 첫 만남부터 막 스킨십을 해. 막 손잡고 막 이렇게 막 더듬어. 그리고 막 집에 가기 전에 이래. Wanna Netflix and chill? 우리 집에 가서 넷플릭스 보면서 좀 chill 할래? 힐링 할래? 라면 먹고 갈래? 이거죠. 아예 처음부터 가벼운 만남을 생각을 하고 만나는 남자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아무리 틴더에서 만났다고 해도 온라인에서 만났다 해도 만약에 남자가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임했어. 그렇다면은 남자가 처음부터 이렇게 스킨십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데이트를 여러 번 해. 그러면서 대화를 많이 하겠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 그러다가 호감이 생겨. 그러면 그때 사귀고 나서 그 다음부터 스킨십을 하는 거지. 그 전에는 그렇게 막 하지 않아요. 가벼운 만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안 그래요. 실제로 이 틴더로 만난 커플 중에서 결혼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거를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쁜 거지 그걸 옳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걸 잘 사용해서 결혼까지 꼴이 난 경우가 많아요. Wanna Netflix and chill? 그리고 미국 남자랑 사귀면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 되게 칭찬을 많이 해줘. 여자의 자존감을 막 올려줘. 너는 이래서 이쁘다. 오늘 뭐 해서 이쁘다. 립스틱 이쁘다. 굉장히 구체적인 칭찬을 자주 해요. 뭐만 하면 다 이쁘대. 그 리액션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에는 남자, 여자 성 역할이 좀 달라요. 제가 미국은 보수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생각보다. 남자는 막 집안을 고쳐야 돼. 막 잔디를 깎아야 돼. 그리고 남자는 고기를 구워야 돼. 고기를 굽는 건 남자다운 거야. 막 우통 벗고 고기 굽고 그러잖아요. 요리를 하는 것은 여자의 일. 이런 식으로 성 역할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라면 먹고 갈래? 그리고 미군 출신 남자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 친구 중에서 영문과를 나와서 ROTC를 지낸 다음에 군복무를 끝내고 미군에 지원을 해서 미군이 되었다가 지금은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 여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애 낳고 잘 살고 있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군이 받는 혜택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를 포함한 자기 가족들 모두의 의료보험이 무료예요. 그리고 전역 후에 연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역 후에 대학을 가잖아요.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자금 지원 및 집세 그리고 생활비까지 지원해줍니다. 그러니까 땡전 한 푼 안 드는 거야. 여러분 미국 학비 엄청 비싼 거 아시죠? 이게 다 지원이 된다니까? 그러면 전역을 해야만 이런 걸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군 복무 중에
대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해요. 이렇게 나라를 지키는 군인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존중을 해줘야지 애국심이 생기고 자발적으로 막 나라를 지키려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지. 하지만 우리나라는 군인에 대해서 굉장히 대접을 낮게 하고 있죠. 아무튼 또 다른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이 미군이야. 근데 중사 이상이야. 근데 결혼을 해서 가족들이 있어. 그러면은 이 부양할 가족의 집세, 생활비, 식비 이 모든 것을 나라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미군이야. 집을 사고 싶어. 근데 내가 땡전 한 푼 없어. 이 미군이라면 나라에서 이 사람을 보증을 해줘요. 그래서 땡전 한 푼 없이 은행에서 집을 살 돈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무런 담보 없이. 내가 담보야. 나라가 나를 보증해줘. 그러니까 매달 그 집값과 그에 맞는 이자를 따박따박 내면은 이 소유자는 내 것이 되는 거죠. 이미 그 집의 명의는 당사자인 나야. 그래서 나중에 갑자기 집값이 올랐어. 그럼 이 사람은 정말 이득을 보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미국 사람이 아니야. 근데 미군에 입대해서 미국을 위해서 일을 했어. 그럴 경우에는 시민권이 굉장히 쉽게 나와요. 미국 시민권을 굉장히 빠르게 취득할 수가 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 중산층 이하의 미국인들 있잖아요. 부모에게 뭔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애들 있잖아. 보통 미국의 중산층들 보면은 자식한테 지원을 엄청 많이 해줘요. 학비도 다 대주고 뭐 집 같은 것도 막 월세 같은 거 대신 내주고 막 이래요. 아무튼 그래서 미국의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 미군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유로운 나라.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인한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군대에 입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 학비에 대해서 부담을 너무 많이 느끼고 집에서 부모님한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중산층 이하의 자녀들이 학비 혜택을 받기 위해서 군대에 가면은 학비를 나라에서 다 대주잖아요. 그거를 노리고서 학업을 잠시 포기를 하고 중단을 하고 군대에 입대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 이분들의 나이가 거의 20대 초반이에요. 애기들이야, 핏덩이들이야. 근데 이분들이랑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미군은 제가 그랬잖아요. 학비를 낼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학비를 위해서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군대에 입대한 사람들이 많다고. 장교는 아니죠. 장교는 학력이 좋아요. 그리고 배우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일반 병사인 경우 20대 초반에 애기들이 많다. 근데 이 핏덩이 같은 애기랑 결혼을 해서 산다고요? 얘네들요 대학교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야? 완전 사회 초년생들이죠. 이런 애들을 어떻게 가장이라고 믿고 결혼을 합니까? 이것도 감수하겠다 하시면 본인이 이 사람을 낯선 땅에서 본인이 직접 가장이 돼서 먹여 살린다라는 그런 결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 각오가 있으면 오케이. 우리나라 전래 동화 중에서 꼬마 신랑이라는 동화가 있어요. 그렇게 본인이 그 남자를 정말 너무 사랑한다면 업어 키우면 돼. 생각보다 미군이랑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결혼하기 전에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여러분은 그에게 의존할 수 없습니다. I did it.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독립적인 여성인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내 남편에게 기대지 않고 나는 스스로 독립적으로 낯선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이때 나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이 사람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난 이 사람 너무 사랑해. 이 사람 없이 안 돼. 이런 각오가 있으면 결혼을 해서도 절대 후회를 하지 않죠. 그리고 미군들은 국가직 공무원, 한국의 국가직 공무원처럼 이렇게 계속 전국을, 전 지역을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다른 나라에 가고 싶어 그럼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돌아다닌다고요. 2, 3년에 한 번씩 계속 돌아다녀. 이사를 다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때? 여자가 새로운 나라에 가서 직장을 다니면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겠지. 그럴 기회가 없겠지. 왜냐면 2년 다녔어. 열심히 막 찾았어. 잡을 찾았어. 그래가지고 막 다니고 있는데 2년 뒤면 이 회사를 때려치고 옮겨야 돼. 그리고 또 새로운 나라에 가서 아니면 새로운 동네에 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야. 이 남편을 따라 돌아다니려면 이 자식들이 있어도 자식들도 학교를 계속 2, 3년에 한 번씩 계속 바꿔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 교육하는데도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미군이랑 결혼을 하고 싶다. 미국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싶다 이러면은 디지털 노마드처럼 집에서 아니면 어느 나라에 가서든 할 수 있는 직업을 먼저 찾으란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 편집자 아니면 뭐 IT 계열 사람들 있죠.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 그런 프리랜서 일을 먼저 잡고 나서 그 다음에 결혼을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런 직업이 지금 없다 그러면은 자격증, 그 관련 자격증이라도 따두세요. 아니 2년마다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결혼 전에 한국에서 모든 자격증을 다 따가세요.
그리고 디지털 노마드가 되세요. 그렇게 어느 나라에서든 돈을 벌 수 있는 상태에서 결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 그러고선 정말 많이 고생할 거예요. 그리고 미군들이 1년에 한 번씩 훈련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간이 막 2개월이라 그랬나 3개월이라 그랬나 그랬는데 그동안 혼자 집에 덩그러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타국에서. 한국에서 그랬으면 주변에 가족도 있고 친지도 있고 친구도 있으니까 3개월 남편 없어도 친구들 만나면서 즐겁게 지낼 수 있지만 근데 타국에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혼자 집에 덩그러니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남편이 훈련을 가서 집에 없다, 이 나라에 없다 이런 경우에 자기가 스스로 1부터 10까지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뭐라 그랬어요? 나는 독립적인 여성인가? 독립적이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남편이 있더라도 자기의 문제는 It's your business 이러면서 안 도와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얘네 개념이 우리나라 남편들이랑 좀 달라.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남편들이면 부인이 어떤 문제가 닥쳤어. 그러면은 어떻게든 발벗고 막 해결을 해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인 경우에는 어린애들한테도 이런 교육을 해요. It's your business. 이게 육아를 할 때도 애들이 막 뭘 끙끙대면서 못하고 있어. 막 도와줘 이래도 You can do it. 하면서 혼자 하기를 장려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문제에 봉착을 하더라도 남편이 그렇게 도와주지 않을 경우가 있다. 스스로 해결하기를 바라면서 이거 네 문제잖아. 네가 할 수 있잖아. 이런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문화 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면 편할 거예요. You can do it. 우선 이런 상황들을 알고 내가 이걸 극복을 할 수 있겠다 스스로 판단이 들면 결혼하셔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선 국제 결혼에 대해서 환상을 가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해외살이 나도 미국에 살면 진짜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한국의 결혼 생활이랑 이 외국의 해외 결혼 생활은 좀 달라요. 유럽도 다르지만 미국도 달라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해외살이, 해외 생활에 대한 그런 환상과 로망에 막 젖어가지고 너무 좋은 점들만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려는 분들이 많아요. 해외살이.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실체를 딱 보여드리고 이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자기가 판단하기에 스스로 판단하기에 내가 이걸 극복을 할 수 있겠다. 내가 맨 땅에 헤딩을 하더라도 난 이 남편이 너무 좋다. 난 이 남자가 좋다. 이 남자 없이는 안 되겠다 싶으면 마음의 준비를 단단하게 하고 그리고 해외에 나가는 거죠. 그래야 결혼 생활에 후회가 없을 겁니다. 전 여러분의 후회 없는 결혼 생활을 기원합니다.